오늘 이제 같이 좀 나눌 얘기는 글로벌 아리백 동향하고 국내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좀 대응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고요. 일단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 의식이 아마 글로벌리 좀 가장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여름이라든지 여름에 이제 홍수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초에 또 산불도 있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약간의 좀 경각심을 이제 조금 갖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후 재난에서 저희 나라는 상당히 안전한 그런 국가에 속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기후를 이렇게 앞세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서구에서부터 좀 시작이 좀 됐고,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기후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좀 부상을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글로벌 트렌드가 ESG, 그다음에 넷제로 탄소 중립,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알리백이 이렇게 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ESG는 여러분 너무나 또 익숙해져서 좀 많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기준이 좀 가장 좀 컸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마진을 기업이 이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가 그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재무적인 가치를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재무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비재무적인 가치, 즉 ESG를 하나의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이렇게 좀 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돈을 어떤 자금을 융통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핵심 지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알리백을 2018년에 달성을 했고요. 2030년까지 넷제로와 더불어서 애플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알리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공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여러분 잘 아는 전기차, 미국 전기차 회사인데요. 테슬라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코발트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코발트를 광산에서 채굴하고 운반하고 가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후 이슈들, 탄소 배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코발트 프리한 이런 소재를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고, 바스프 역시도 ESG에 대한 강령을 만들어서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우리 기업들한테 중요한 이슈가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게 있는데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공교롭게 EU하고 미국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를 좀 발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주요 비즈니스 어떤 항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역외, 그러니까 EU 외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종의 관세가 좀 추가가 되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은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도래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어떤 선언이라든지 캠페인이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하고 직결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아리백을 모르는 분은 아마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리백이라는 건 기업이 쓰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기업이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라는 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그 기업이 쓰는 그 에너지에는 전기뿐만 아니라 열도 있고요, 가스도 있고, 뭐 이런 뭐 기름, 뭐 휘발유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많은데 특별히 전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로 하자.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그 재생에너지로 그 전환을 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라는 이제 이런 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리100은 그 연간 그 100기가와트 시 이상 전기를 쓰거나 포춘 1000대 기업 같은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이제 어떤 이제 가입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2050년까지 알리100을 이제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참여는 뭐 캠페인적 자발적이지만 매년 리포트를 내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절차들이 있고요.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알리100을 달성할 건지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손 들고 끝나는 이런 게 아니라 참여에 이제 그 참여를 선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을 확실하게 또 져야 되는 이런 그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금 한 이번 달에 한 380, 한 390개 가까운 이제 기업들이 현재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수는 2014년에 한 뭐 5개에서 지금 급속도로 좀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가입을 좀 선언함으로써 국내 대기업들이 거의가 다 좀 그 참여를 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여기 초기에는 그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의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가입을 하고 그 리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제조업 기반의 아시아 기업들이 많이 지금 현재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지금 급속하게 지금 참여 선언을 하고 있고, 저희 나라도 현재 25개 기업, 대기업들이 좀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저도 이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상당히 낮고, 뭐 뒤에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참여하는 이유가, 글로벌 그 알리100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뿐만 아니라 자사에 납품하는 그 기업들에게 알리100 참여를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여기 애플인데요. 보시면 이제 애플에 공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 계열사, LG그룹, SK그룹 등등 해서 여러분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우리나라 이제 그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애플에 현재 좀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한 매출의 한 13, 14%를 그 매출에 애플의 애플을 통해서 그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 그 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한 70%를 이제 LG 이노텍이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LG 이노텍은 이제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알리100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하게 이제 알리100 트렌드를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50년까지 이제 해야 되고, 전기를 이제 100% 이제 재생에너지로 쓰는 건데요. 이 가입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고, 또 2050년까지 그 알리100을 달성하자라고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미 60여 개사는 알리100을 달성을 했고, 또 여기 가입한 기업의 한 50% 이상은 50% 이상, 한 300여 개 중에 한 반 정도는 또 이미 그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50%가 넘었고, 그 평균적으로 알리100을 달성하겠다라는 평균 연도가 2027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알리100을 달성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행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거나 직접 사와서 그 달성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간접적인 방법들은 좀 이렇게 좀 제외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오래된 것들은 또 제외하는, 그러니까 이제 알리100에 대한 어떤 그 질적 내용이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서 이 아리백이 저희 나라 기업들에게는 어떤 그 자발적인 어떤 그 캠페인에 참여를 해서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은 좀 이렇게 좀 선을 베푸는 일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 나라 기업들에게는 이제 비즈니스 조건, 통상 조건으로 이렇게 그 다가오고 있다. 이게 이제 혹자는 이제 뭐 그 선진 기업들이 이미 이제 앞서 나간 다음에 이제 후발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는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갑질 아닌 갑질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뭐 당장에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어떤 뭐 재앙으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어서 저희 나라도 이제 뒷짐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글로벌 환경이 이렇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그 글로벌 파고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작년부터 그 국내에서 이제 아리백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 그다음에 REC라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PPA라고 해서 전력을 직접 그 구매하는 이런 제도, 그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옥상이라든지 뭐 주차장에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아리백을 달성하는 이제 이런 그 5가지 옵션이 현재 국내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재생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되는 시스템은 여기 에너지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IPS라는 제도에 의해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아리백이라는 것은 이제 또 이제 약간 좀 그 제도가 좀 틀린데요. 이제 가장 큰 그 차이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이제 경쟁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경제성이 좀 낮다 보니 이 낮은 경제성 부분을 국가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이제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REC라고 하는 이제 가중치를 좀 이렇게 주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아리백에서는 가중치가 없이 이제 액추얼하게 그 전기가 생산하는 양만 따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아리백보다는 현재 이제 가중치를 통해서 경제성을 높여주는 이제 RPS 시장에 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 아니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여기저기 이제 우리나라 그 RPS 제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그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아마 금방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장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37개 국가 중에서 37위에 해당하고 있고요. 이미 글로벌하게 그 재생에너지 그 공급률이 20%에서 많게는 40%, 50%까지 공급이 되어 있는데 20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다 포함해도 7.4%, 재생에너지만 하면은 이제 6.3%에 이제 그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아리백을 달성하는데 아주 열악한 그 조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PS 제도에 의해서 그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조정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좀 그 의무 공급량 비율이 이렇게 좀 그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그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들이 사용하는 연간 전력 소비량이 이미 물론 여기는 이제 국내외 같이 사용하는 양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100테라에 좀 그 육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그 태양광 풍력 용량은 현재 우리나라 11대 그 수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4분의 1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좀 재생에너지 공급이 좀 확대가 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몇 가지 그 이제 이행 옵션 중에 이제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에 약간의 이제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어떤 이제 그 인증서를 받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이 좀 인정이 안 된다라는 좀 이런 좀 오류가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기업들이 쉽게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이행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아까 이제 추가성이라는 어떤 이제 그 질적인 어떤 그 타이트함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조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산업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기에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이제 기업들의 요구가 녹색 프리미엄보다는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어떤 그 내가 설치하거나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구매했을 때만 이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좀 구체적인, 좀 더 적극적인 이제 보급 확대를 좀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이제 잠깐만 좀 살펴보자면 녹색 프리미엄은 쉽게 싸게 아리백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이행 옵션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탄소 배출권이 인정이 안 되고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조금 좀 이제 공고를 하지 않는 제도여서 쉽지는 않겠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이제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통해서 이제 아리백을 좀 달성할 것 같고요. REC 구매라는 것은 이제 RPS 제도 하에서 나오는 발행이 되는 인증서인데요. 이 인증서 또한 RPS 시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시장이 개설되지 않는 한 그 REC 구매하기에도 또 이제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직접 PPA라는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자와 그 전력을 사용하는 아리백 이행을 해야 되는 기업의 어떤 이제 직접 거래를 통해서 아리백을 달성하는 이게 이제 본격화될 걸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또 아직 저희가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아리백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좀 어려움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쭉 우리나라 제도라든지 글로벌 아리백에 참여하는 이제 우리 이제 기업들의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분간 그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쇼테지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쇼테지가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가격 상승이 이제 불보듯 뻔하게 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지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나라 전기료는 글로벌하게 아주 싼 편에 속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재생에너지 그 비용이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현재로는 이제 그 한 점만이 그 전력을 이제 팔 수 있는 이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싼 전기를 이제 우리 산업에 이제 공급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부값보다 그러니까 콩값보다 이제 두부값이 더 싼, 재료보다 최종 제품이 더 싼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전 적자가 이제 30조에 이제 달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 대기업들이 구매한 전기가 한전의 원가보다 낮다라는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제 불합리성들을 그러니까 좀 시장 중심으로 좀 이렇게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드 맥킨지라는 기관에서 이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경쟁력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했는데요. 지난 과거 10년 동안 태양광 가격은 거의 한 90% 정도 그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격 그 코스트 다운이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 10년 뒤에도 전반적인 재생에너지가 34에서 한 38% 정도 이제 하락할 걸로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된 그 경쟁력이 조금 더 우수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규모든 ESS가 붙든 태양광은 경쟁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반면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까지도 화석연료 대비
좀 열의에 있을 걸로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메인 솔루션이 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태양광을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부지 확보라는 이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싸고 좋은데 설치할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업들한테 아리백에 대한 장애 요건을 좀 물어봤는데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가장 크게 좀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바뀐다든가 어떤 좀 정부 주도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왜곡된다든가. 그 아리백 같은 경우는 최소 15에서 한 20년 정도의 계약을 하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두려운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해소는 다름 아닌 어떤 정부 주도의 시장이 아니라 이제 민간 주도의 시장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좀 늘려달라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한결같은 목소리였고요.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아리백에 대한 니즈가 아주 약합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아리백이라는 이슈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중소기업들은 아직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세 같은 이런 이제 수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 기업들한테 이제 조금 좀 이슈가 좀 있고요.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특히 경제적인 비용 문제가 좀 커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대응할 거냐가 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응 방안으로 보면 일단 이제 대기업들로 본다면은 일단 당장 이슈고, 또 이 부분은 정부가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이제 정부는 이제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기업들이 알아서 먼저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전기료를 싸게 줘서 또 이윤을 많이 본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유보금도 많고,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을 넓힌 다음에 코스트를 좀 낮추는 이런 좀 선순환을 위한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당면한 어떤 땅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쪽에 있어서 지자체들의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찾아가는 게 이제 결국 우리 이제 지자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자체 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리백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의 이슈는 없지만 수출을 한다거나 대기업 서플라이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준비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는 문제와 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금융적으로 좀 도와줄 거냐라고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아리백이라는 게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제 어떤 이제 지자체 일자리와 이제 또 직결이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이제 분산전원이라는 분산에너지라는 특징과 지역의 일자리라는 이런 이슈가 같이 결부가 돼 있어서 중앙의 이슈보다는 지방의 이슈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민이라든지 지자체에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합당한 좀 거버넌스가 좀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기업들과 지자체와
그 지자체가 같이 좀 결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문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에서 어떤 이제 뭐 친환경 저탄소 사회로의 뭐 진입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서 이 지역 경제를 이제 활성화하는 데까지 갈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리백에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